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의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은 부동산 경매란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경매 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주체가 되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올해 사업 성과가 좋아서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A씨의 집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담보대출을 통해 추가 사업 자금을 확보한 A씨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시달리게 되면서 담보대출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채권 회수를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민사소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동산 경매인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선택했다고 하면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 2년, 3년까지도 가기도 하죠. 복잡한 과정과 상당한 기간을 투자를 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민사소송이 아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을 해둔 내용으로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바로 경매 진행 준비를 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빨라집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경매 과정에서 절차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1년 이상 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매가 진행되고 1, 2회차 만에 낙찰이 되고 배당 절차까지 모든 게 처리가 되는데 1년 안쪽으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빠른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고, 만약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 회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으로만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만약에 그런 절차만 있었다, 경매가 아닌, 그러면은 지금처럼 담보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자본주의 시대의 혈액순환제 같은 역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제일 처음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물건을 감정평가해오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경매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물건이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감정평가 금액, 그 감정평가 금액에 정해지는 시기예요. 시기. 만약에 감정평가일이 1월인데 8억에 감정을 했다. 근데 첫 경매 입찰일이 8월이래요. 호가는 11억까지도 나와요. 근데 실제 거래에 등록된 거 실거래 사례를 보니까 한 8억 5천에서 10억 사이예요. 8억 5천에서 10억 사이면은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을 바꿀 수 없으니까 8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세보다 1억, 1억 5천이 싸니까 입찰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9억 2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로 하면은 120%죠. 뉴스에 나올 만큼 비싸게 받은 걸까요? 잘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 현재 매물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는 싸게 산 거고, 요즘 사람들은 매도자들이 모두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이 정도 찍혔다, 9억 7천 찍혔다, 그럼 그 밑으로는 사실 내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경매는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매력적인 거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감정가 대비 몇 프로 쓰면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이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감정평가 금액 8억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정평가 금액은 옛날 가격이에요. 옛날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의 수익을 남겨 먹고 싶고, 나는 지금 현재 매물보다는 얼마나 더 싸게 사고 싶은지, 그것만 알면 지금 시세가 10억이다, 딱 10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기본형이라 나 5천 싸게 사고 싶으면은 9억 5천 쓰면 되는 거예요.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 낙찰 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의 수익을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싸게 사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경매 물건을 본 투자자들이
이 물건 괜찮네. 권리 분석도 해보고 지금 시세랑 다 비교를 해보고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입찰 보증금 준비해서 입찰일날 모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입찰일날 법원에 모두 가서 입찰을 해서 보증금만 내면 일단 입찰은 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한 경우에는 20%, 30%까지. 투자자들이 입찰을 하시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시면은 낙찰일로부터 약 45일 안쪽으로 잔금일이 잡혀요. 그래서 2주는 뭐 낙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고 2주가 지나고 나면은 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보통 한 낙찰일로부터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잔금을 내시면은 소유권 이전 받아오고 제가 낸 돈 잔금은 법원에서 배당이란 절차를 통해서 각종 채권자, 은행, 금융권에다가 분배를 해줍니다. 요게 경매의 전체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반대로 그럴 때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유찰을 시킨 다음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최저가가 1회 유찰된 최저가가 6억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5억대 4억대로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는 거죠.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을 하고 경매의 절차는 모두 끝. 경매 절차는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매매랑 똑같죠. 소유권 이전 받아서 명도라는 과정이 있긴 한데 그 명도 과정만 제외하면 일반 매매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 및 매매 그리고 수익을 올리시면 되겠죠. 오늘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수업은 부동산 경매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주거용, 비주거용 것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천천히 한 번씩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